안녕하십니까. 친구가 보내온 카톡, 그 내용이 좋아서 압축 정리해 봤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한 젊은이가 엄마와 시국 논쟁을 하면서 세상을 깨닫고 성숙돼 가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리가 돌기 시작하던 2016년 초겨울, 나는 좌파라고 불릴 수도 없는 그저 개돼지였습니다. 문흥한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했다. 최모 씨라는 사람의 희한한 종교에 빠졌다.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그래서 스스로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분개했다면 20대의 감성으로 나라 위하는 패기로 봐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매사 무관심한 위에 어디선가 주워들은 소리를 취합해서 아는 척 해보이고 싶었던 게 엄마랑 싸우기 시작한 그 당시 제 입장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나왔다더라. 연설문은 고쳤다더라. 구술했다더라. 미래를 즐겼다더라 하고 엄마랑 마주 앉아서 내 나름대로 왜 박근혜가 내려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주워들은 찌라시급의 기사가 제 주장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탄핵과는 무관한 다른 이유로 엄마보다는 내가 더 논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태블릿 PC 보도가 있고 나서 처음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3월 1일까지 몇 개월 동안은 온갖 화제거리와 주제로 엄마와 으르렁거렸습니다. 사실 보도가 존재 의미인 언론이 거짓말을 하겠느냐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상파, 종편, 크고 작은 신문사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엄마의 반박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들 말대로 하면 국정농단의 국가위기 상황에 최서원 씨의 벗겨진 구두나 일면 광고하는 천박함, 대통령 얼굴을 놓고 성형 유무나 추리해대는 저속함, 정유라의 패션을 기사라고 써제끼는 유치함 등의 논리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 언론이 쓰레기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는 법이 있고 수사기관이 있는데 억울한 사람을 잡겠느냐 하는 내 말에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병자의 망상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엄마는 내 말이 그 말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법에 있는 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이 법전에 있느냐 하는 엄마의 반박으로 시작을 해서 테러범도 아닌 여대생을 적색 수배하더니 학위부터 빼앗고 대통령의 죄목이랍시고 시종 일관 국정농단이라는 법적 불명의 단어나 써대고 그 난리를 치고도 특검으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도 수사를 더 연장하겠다는 뻔뻔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팩트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법은 죄가 없어도 수사기관은 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국민이 하야를 원하지 않느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대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창피한 소리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엄마는 그렇게 한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광장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다.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프로파간다가 판치는 세상이 될 거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의 대단할 것도 없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박으로 시작되는 논쟁을 통해 이석기 석방을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 목을 자르고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피켓이 등장하는 꼬라지를 보며 국민이 모두 국민이 아니구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맹목적으로 꽂혀있던 잘못된 믿음이 깨져버리자 그 다음부터는 엄마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자들의 정치적 의도와 목적, 배신의 주동자와 팔로워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 중국과 북한의 노림수, 김일성 장학금과 사법부,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의 반란,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의 진짜 목적과 실태, 남노당과 종북 좌파의 역사, 보수 우파의 현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사상 등이 쏟아지자 이해하고 소화해내기도 배우기도 벅찼습니다. 내가 주장하던 백일몽 같은 소리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논증이었습니다. 몇 개월간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오직 잘난 척하고 함부로 떠들어대던 것만이 나의 모두였습니다. 논쟁하는 상대가 엄마인데도 진심으로 수치스럽고 창피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보다 내가 들이댄 유치원생 수준의 논리가 창피했고,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엄마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는 내 모자람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때 이후 엄마한테 수없이 깨지면서 배운 수학으로 나는 늘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어거지 주장을 하더라도 예의를 다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하려 합니다. 논리와 이성에 입각해서 주장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품위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수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수치심을 모르는 금수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망해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대학생 아들과 엄마의 시국 논쟁, 아들을 숙성시킨 현명한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